야곱이 잠깨야 일어나노 돌단을 쌓은가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널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119편 81절 1절 합독합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오히려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아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한데 나의 영혼이 나는 오히려 주의 말씀을 바란다. 바라는 것이 있으니까 참 피곤해도 분명히 힘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바라는 거 없으면요, 우리가 사실은 건강하다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힘이 있어 보이고 든든해도요, 만약에 소망하는 것이 없고 뭔가 기대하는 것 없다, 내일을 기대 못한다, 사실은 오늘 하루 살아가는데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일 기대 못하면 모레는 더 없는 거고, 인생 전체가 사실은 희망 없는 거예요. 이 바랄 수 있다. 그거는 피곤해도, 몸은 보기에 피곤하고 다른 사람 보기에 참 형편없는 삶을 하는 것으나 희망이 있는 거죠. 소망이 있고 바라는 것이 있으면 고맙다. 우리가 참 다음 시대, 내년, 우리 민족의 다음 주, 지금 이번 주간이 오늘 박 대통령 때 헌법재판소 심판관들 어떻게 결정된지 모르지만은 선고 날짜를 아직까지 결정을 안 했는데 모르지 했는지 다음 주 안으로 지금 선고가 난다. 지금 탄핵 지금 심판 중에 있는데 이번 주 안에 결정이 날지, 안 그러면 이게 다음 주 넘어갈지 아주 다음 주 넘어가면 상당히 또 길어지는 거고, 그런데 모르겠어. 이미 결정 난지 몰라. 내가 OM은 뉴스도 안 봤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음 주 1년, 10년 이 내다보는 것이 정말 어려워요. 정말 참 우리가 참 어떻게 살 건지 하는 이 기대는 진짜 어려운데, 우리 민족에 있어서 전 인류를 향해서 우리 민족이 소망이 있다. 이게 가당이나 하는 거예요. 가당이나. 우리도 지금 당장에 내일 어떻게 살지, 내 개인도 지금 당장 참 여러 가지 작은 문제 때문에 막 휘둘리고 이러면요, 앞이 깜깜하고 가슴이 철렁하고 이러는데, 우리 민족의 장래를 이러면서 구호를 외치고 이렇게 힘있게 떠든다. 참 어떻게 보면 가당치 않죠. 그러나 바로 그것이, 그런 소망이라도 이렇게 대한민국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은, 이거는요, 우리 대한민국 이 현재 사는 우리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후손들, 아주 대한민국 후손들뿐만 아니라 전 인류에게요, 이거는 바로 소망인 거죠. 소망인 거예요. 81절 말씀에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이제 기다리다가 피곤한 정도인데 그래도 나는 오히려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아직 그러한 말씀으로 정도까지 아직 내용은 아직 안 나왔으니까 이제 그게 나오면은 듣는 사람마다 이 말씀하고 연결해서 한번 소망이 되시길 바라죠. 참 암담한 시절에 또 우리가 후손들을 남겨두면서 우리는 가야 되잖아요. 이제 나이도 얼마 안 됐고, 이 세월을 이래 보면서 내가 살아온 것을 이래 볼 때, 우리의 시대를 보내고 한 60년 동안 살아오면서 한 시대를 이래 볼 때, 다음 시대의 60년 이래 내다보면요, 지금 이제 태어난 애들을 이래 볼 때,
저런 애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어?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시대가 악할 텐데 어떻게 살아갈까? 걱정투성이에요. 걱정. 마음의 근심이 콱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은 이제 주어지는 여건에서 어떻게 하든지 다음 시대 사람들이 지금 현재 형편 속에서 이런 환경 속에서 지금 경제 직업생활 해야 되고 돈을 벌어야 되고 또 건강관리해야 되고 이 수많은 난제들이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있는데 그거 다 어떻게 좋지는 못해주더라도 적어도 하나의 소망, 그리고 소망이 터무니없이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고 분명하게 잡으면은 나아갈 수 있다. 거의 주의 말씀이거든. 주의 말씀의 위치가 이제 그런 거예요. 누구든지 붙잡기만 하면 나아간다. 요거 자체를 걸음을 보여주는, 걸음을. 한 사람이 할 수 있으면 그런 시간이 아마 지금 요 시간이 좀 관계되지 않는가 이래 보고 있죠. 지난 시간에 이제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이 쓰임 받는데 여러 가지 기회가 됐다. 돈이라는 걸 통해서 온 인류가 하나의 밀집을 하고 모아지고 또 우리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2000년 동안 나라 없는데 나라가 그전에 있던 나라가 2000년 동안 사라지다가 나라가 다시 생긴다. 이것이 하나의 우리의 기회가 돼가지고 우리가 지금부터는 이스라엘이 못다한 일이 있다. 그걸 우리가 하자. 그래서 붙잡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오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전 인류를 위해서 나아가는 우리의 대한민국의 이거 걸음을 지금 대한민국이 나타낼 수 있는 전 세계 사람들이 나타낼 수 있는 참 어찌 보면 우리나라에서 정책적으로 국가가 형제적으로 정책적으로 하고 있는 복지정책. 옛날에는 새마을운동 해가지고 참 이게 새마을운동하면 다른 나라 다 사는 줄 알고 다른 나라에서 지금 모델을 벤치마킹을 한다거나 그걸 해가지고 했는데 별로 신통치 않거든. 새마을운동 우리가 떠들긴 떠들었는데 그걸 갖고 떠드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이 와서 새마을운동 하면 되는 거 같고 다른 나라 가서 연수도 시키고 하는데 실제로 그거 요원하거든 그거. 우리나라하고 그 나라하고 같지 않고 우리의 환경하고 그 사람들의 환경하고는 절대 안 맞으니까 절대 그건 안 되는 거죠. 된다, 이미 됐다 싶은 거 갖고는요, 어림도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이제 우리가 또 나름대로 할 수 있다 하고 우리가 보여주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 하고 있는 복지정책. 전 세계 가운데 나름대로 어떤 참 알맹이 있는 거로 해서 지금 뭔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복지정책이라 하는 이것 자체 실제로 이걸 갖고 보여주려고 이걸 해서 그럼 전 세계 사람들에게 보여줄만 하다 할수는 하나의 이렇게 알맹이를 만들어 가려고 하면 보면니까 이 내용이 직접적인 어떤 경험을 하게 되는 지금 당대에 경험을 한 목사 한 사람으로서는 이것이 폐단이 너무 있다. 엄청나게 폐단이 많은 정책이 복지정책이다 하는 요소를 제가 지난 시간에 쭉쭉쭉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하고 있는 이 복지정책이 전 세계에서 지금 현재 볼 때 제가 이렇게 폐단을 이야기한다 그래갖고 전 세계에서 하는 이 복지정책 나라마다 다 복지정책을 시행을 하려고 애를 쓰죠. 다 시행을 해보고 이래도 보고 저래도 보고 하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돈을 통해서 국민들과 같이 국가라고 하는 단위를 가지고 나아가는데 그것이 지금 전 세계 인류 가운데 돈이 통일이 되어 있듯이 돈으로 인류가 경제사회로 인류가 전체 다 글로벌 사회 되어 가듯이 국가 단위에서 국민과 같이 돈이 통일되어 가는 이 시대에 국가 단위로서 국민과 같이 나아가는데 슬로건으로서는 지금 복지라고 하는 이 요소가요 아주 슬로건이 지금 온 인류 간에 딱 공통되게 이것이 나름대로 하나의 슬로건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러 요소에서 대한민국에서 지금 목사가 일단 경험해보는 이 폐단이 있다라고 보는 이 복지정책, 대한민국의 복지정책이 전 세계 가운데 어느 정도 될까 하는 거죠. 이거 비춰봐야 되는 거예요. 이걸 비출 때에 비록 바로 지난 시간에 우리 대한민국의 복지정책에 이런 폐단이 있다라고 말을 했지만은 이 말을 한 이 복지정책이 대한민국의 복지정책이 전 세계 가운데요
적어도 제가 볼 때는 그렇죠. 어느 나라도 따라볼 수 없는 최고라는 거예요. 최고 수준의 복지 정책이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복지 정책이다라고 감히 말할 수가 있어요. 이거 아니라 그거 되려고 하면 굉장히 힘들 거예요. 나라마다 복지 정책을 내갖고 설렁한 거 우리도 다른 나라 가서 복지 정책을 따오고 하지만요, 이렇게 어쩌면 1대1 내지는 이 그룹으로 지어서 매칭을 시켜보면요, 우리나라 복지 정책을 못 따라옵니다. 어느 나라든지.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폐단이 있다라는 거지. 우리가 전 세계 가운데 복지 정책으로 내세울 만할 정도로 우리는 어마어마한 복지 정책에 나름대로 선진국가예요. 선진국가. 그런 속에 현재 당대에 현재 이 목사한 사람이 그 속에 막 말려가고 직접 체험을, 복지 수혜자로서 체험을 하는 과정에서 일반 사람들은 말하는 기회도 없고 말할 수 있는 환경도 안 되니까 말을 못해서 그렇지, 이제 하나의 폐단적으로 말할 수 있는 입장에서 목사가 지난 시간에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나라가 정말 복지가 복지 정책 행필없어 그런 건 아니라니까. 마침 이야기하는 중에 이 시간이 넘어가는 중에 딱 그 시간에 그 앞에서 돌아오는 여러 내용을 통해서 경험된 내용을 이야기할 시점에 대해서 말하다 보니까 그게 폐단으로 나오는 거지요. 전 세계 각국에서 하는 이 복지 정책을 딱 단위적으로 국가 단위로 대한민국하고 1대1로 딱딱딱 해갖고 비춰보면요, 대한민국의 복지 정책을 따라올 나라가 없어요. 실제로. 지난 시간에 제가 폐단으로 5가지 편심진다. 디지털 시대가 되었고 편심이 진다. 그 다음에 너무 복지 수혜자를 다들 가량 지향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전부 다 복지 수혜자를 따르려고 하지, 들어가려고 하지, 자기가 복지를 실제로 시행하는, 복지를 집행하는 그 능동적인 있는 책임감이 있고 어떤 창의적이면서 사회를 이끌어갈 만한 지도자의 자리를 시향을 하지 않는다는 거지. 그 다음에 왕족형이 지금 돼가지고 실제로 복지 수혜자는 계속해서 앞으로는 노예 형태로 이제 완전히 누락 사회적인 어떤 낙오자 형태로 제외될 수가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인권이, 네 번째, 인권이 상승될 것 같은데, 복지 정책을 하면 인권이 골고루 나올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복지하는데, 실제로는 복지 정책을 놨으면은 지금 이렇게 하는 식으로 복지 정책을 나가면은 이게 편심지고 사회가 이완되면서 사회 낙오자 같은 이런 낙오자들은 아주 형편없는 어떤 노예 형태로 되어 간다. 그리고 5번째, 하나의 큰 세력 하나가 노동조합이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나가면은 노동조합이 이 세력화되어가는 어떤 역상하고 또 기형화죠. 노동조합의 기형화가 세력화가 되어가면서 아까 노예 형태로 떨어지는 이 낙오자들에 대한 국민들, 그러고 세력화하면은 아주 국가가 분열되고 아주 이상한 형태로 될 수 있는 요소가 있다. 5가지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그럼 이런 이야기하고 이런 이야기를 해놓고 이런 것이 생기는 이 복지 정책을 하는 대한민국이 얼마나 지금 현재 복지 정책을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우수한 복지 정책을 할 수 있는 환경, 그럼 그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환경을 비교해서 다른 나라에서 복지 정책을 가지고 지금 막 설렁을 내고 국민들 나아가는데 폐단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전 세계에 가장 어떤 복지 정책을 펼치고 있는 나라다 할 수 있는 그 요소를 비교를 해봐야 돼. 각 나라마다. 우리도 그런 요소가 있다든지, 안 그러면 우리는 정말 한국에 가지지 못하는 또 다른 어떤 좋은 게 있다든지, 그런 걸 보면서 한국에서 가지고 있는 이 복지 정책에 좋은 복지 정책이 될 수 있는 요소에 대해서 비교를 해봐야 돼. 비교를. 보니까 4가지 정도로 하면 제가
우리나라의 복지정책 2017년 현재 지금 느끼는 게 그런 거예요. 이거는 어디까지나 상대적이 되지 복지정책이 절대적인 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나라마다 이런 내용을 비교해서 1대1로 상대적으로 이렇게 비교해 봐야 된다. 가장 내실이 있는 복지정책이라 생각하는데 첫 번째, 이렇게 보는 첫 번째가 뭐냐니까 우리는 우리 국가라고 하는 이 국가, 그리고 국민들이라고 하는 요소에 돈이 분명히 있어갖고 이 복지정책이 나오는데 돈이 많은, 즉, 복지정책이라는 것은 돈이 있기 때문에 여윳돈이 있어가지고 복지정책을 하는데 돈이 여유가 많았던 이런 시절이요. 이 시기가 많지 않았어요. 많지 않는 중에 거의 갑자기 이게 복지정책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차이가 있느냐면 우리가 잘 아는 스웨덴이나 노르웨이 같은 데서 복지정책이 잘한다 하지만은 그건 전부 다 돈을 다루던 시절이 오래돼 가지고 이것이 사람들이 떼는 그 세금을 그 세금을 국민들에게서 근로소득을 통해서 나타나는 소득을 많이 그걸 세금으로 다 환산해 가지고 그걸 복지비로 해갖고 국가 집행을 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사실은 복지라고 하는 요소로 볼 때는 이게 참 타당한지 모르지만 복지비를 부담하는 근로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요, 지금 힘들어서 해봐야 자기가 힘껏 해봐야 결국에는 자기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혜택을 보는 이게 공산주의식으로 넘어간다니까. 공산주의. 그러니까 사회 전체로 평등하게 하는데 일하는 사람, 돈 버리는 사람은 힘을 많이 들여야 돼. 근데 그것이 힘 많이 들인다는 것이 언제까지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복지정책은 어쩌면 참 물 위에 떠있는 추풍 낙엽같지는 아니지만 물 위에 떠있는 어떤 좀 돛담배 비슷하게 바람에 의해서 영향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복지정책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게 돈에 더해서 이게 짧기 때문에 현재 복지정책에다 딱 집어있는 이 내용은 복지에다 맞춰가지고 있는 돈을 넣기 때문에 여윳돈을 가기 때문에 복지정책으로서는 사실은 거기 모범적이죠. 모범적. 여윳돈 가지고 순전히 여윳돈가 한단 말이에요. 백성들에게 국민들에게 돈 세금 거다는 것도 적당하게 지금 현재 그래도 되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그 경제구조가 있잖아요. 경제구조. 대한민국의 경제구조. 나라가 자그만하면서 돈을 만지기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된 데다가 나라 자체가 자그만하면서 이 교통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소가 이 반도라가는 요걸 통해서 섬과 섬으로 구분되어지는 교통 자체가 단절된 게 딱 네모 반듯하 해갖고 이 교통 소통이 국민 단위로 남북 간으로 딱 잘라져 있는 여러 요소도 있고 해서 굉장히 소통이요 잘 되는 거예요. 그 잘 되는 이런 요소 그런 요소가 있다 보니까 국민들이 복지라 그러는 이 속에는 마치 그 복지 속에 자기 가족, 국민들 전체가 서로 간에 남이 아니고 내 가족, 내가 돈 벌어서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힘쓴다 이런 게 아니고 내가 돈 벌어서 마치 한 가족, 한 단위 이 개념이요 굉장히 확산이 빠른 거예요. 이것이 참 내재되어 있단 말이에요. 6.25 사변을 거쳤죠. 같이 어려움을 고통을 당했죠. 못 먹고 못 벌었던 이런 시절을 다 같이 염두에 두고 있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어렵다 그러면요 그것이 우리가 내가 지금 애써서 세금 낸 거 참 저렇게 해서 좀 편해진다면은 내가 복지비를 얼마나 내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데서 세금 부과를 통해서 복지비로 나가는 이런 잉여자금에 대해서요 이게 국민들이 반감을 안 가진다는 거예요. 가족적인 요소가 탄탄하다는 전쟁을 지냈지
전쟁을 지냈지, 어려운 기근을 통했지, 돈을 통해서 서로 간에 이완되었던 이런 요소, 빈부 차이를 통해서 또 노동조합의 이런 활동이 지금은 우리가 좀 그런 것이 없지만은 원래가 정치적으로 막 흘러가다가 각 나라마다 다 노동조합이라 하는 그 자체가 전부 다 정치 세류가 돼가지고 이게 복지 형태로 이제는 마무리되어가는 이런 수준에 있는 오래된 과정이 있는데 우리는 그런 게 없어갖고 시간적으로. 그래서 이 단위 면적당 경제 구조가 가지고 있는 이런 장점과 더불어서 국민들 전체가 어쩌면 똘똘 뭉칠 수 있는 한눈에 그냥 한 손바닥 안에 있는 그런 개념들이 우리 국민들에게 잠재적이 돼요. 잠재적. 이런 복지 정책을 하면서 이런 거 다 비교해 봐야 돼요. 어떻게 효율적으로 복지적인 이 정책이 국민들에게 참 심겨가느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거든. 복지 정책을 해도 이 복지 정책이 효율성 있게 진행이 되는구나. 국민들이 이게 체감한다는 거는요. 지금 현재 국가 전체에 있는 우리 국민들 전체가 서로 간에 가족적인 개념 자체가 우리는 바탕에 깔려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돈을 만지기 시작할 때, 돈 만지기 시작할 때는 안 그랬는데 돈을 만지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우리는요 인터넷 강국이 됐잖아요. 인터넷 강국. 이 복지정책 폐단에 디지털적인 요소가 있다 그랬는데 그거는 정보 수집 과정에서 뭐 필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요소가 바로 이 디지털 시대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인터넷 시대라는 자체가 폐단에서도 적용이 되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우리나라의 복지정책에는 이게 시너지 효과가 부수적으로 더 있던 거 아니에요. 우리가 왜 지금 인터넷 강국이냐, 인터넷 강국이냐 하지만 아까 2번에서도 말했지만 이 소규모 단위 그리고 이 돈이 갑자기 몰려올 때 인터넷 시대가 되니까 거기에다가 맞춰가지고 돈이 엄청난 돈을 한 곳에 몰아있는 데는요 우리나라가 굉장히 기동성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삼성 같은 그룹이 나타나면서 인터넷이 계속 발달하면서 기계가 핸드폰으로 바뀌어지면서 우리가 인터넷 강국 소리를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 인터넷 강국이라는 것은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정보 자체를, 소위 복지 정책을 하면은 수많은 많은 내용들의 정보, 이런 정보들을 관리해서 이것을 효율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전에 돈을 오래 만졌던 사람들은 전부 다 그 손으로 사람 힘으로 일일이 다 해가고 복지 정책에 대한 그걸 가다 보니까 그 돈 로스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계속 세금만 자꾸 내야 되는 그것이 누적이 되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디지털로 딱 돼 있으니까 디지털이 발달하면서 복지 정책을 해야 하니까 업무가 복지 정책 효율성에 이것이 기획을 해가지고 이걸 적용하고 나오는 과정에서 마지막 말단까지 이게 연결되어지는 이게 효과가 결과물이 굉장히 빠른 거예요. 그렇게 금방 시행하려고 하는 내용하고 실제로 필드에서 나중에 이거 결과물이 올라오는 이 시차가 이게 짧아나니까 백성들이 국민들이 복지 정책을 하는 것 자체를 벌써부터 피부에 느끼죠. 누구든지 무슨 국가에서 무슨 복지를 한다더라 하면요 벌써부터 그 1년도 안 가서 결과가 나오는 결과가 어디에서 뭘 하고 어디에서 뭐 그런 데이터가 나오네 하니까 금방 회전이 되죠. 인식이 빨리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터넷 시대가 된 것 이것도 우리 거기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지금 돈을 많이 관리하는 국가가 됐다. 요거요 뗄래야 뗄 수 없는 요소가 있다 이래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조금 특이한데 노동운동이 빠질래야 빠질 수 없죠. 이거는 항상 연결돼야 돼요. 이걸 간과하면 안 돼요. 노동운동이 이제 강의되는데 지난번에도 그 폐단 중에서도 5번째 노동운동, 노동조합을 언급을 했듯이 또 인터넷 시대가 지난 시대에도 폐단에도 반드시 그것도 연결되지만 여기도 우리가요 노동운동이라 하는 이 요소도 우리나라에 들어온 노동운동 요것과 다른 나라가 선진국이라 하는 그 시대가 오래되고 돈을 많이 만지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그 시대에 그 사람들이 보낸 시간들 속에 노동운동이 가지고 있는 그 이미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노동운동에 대한 이미지, 이게 차이가 굉장히 커요. 폐단에 언급은 됐지만은, 노동운동이란 노동조합이 언급은 됐지만은, 우리는 그것이 노동운동이 가지고 있는 그 노동운동 이전에 노동운동을 통해서 나타나는 지금의 노동운동은 먼저 직장 안에서의 어떻게 보면 예속이 되는 거 아니에요. 제한적으로 어느 정도 틀을 지금 마련한 거거든. 근데 그 이전에 노동조합, 노동운동이라는 건요, 회사 안의 틀 속에 가둬둘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노사정이라고 노동자 또 사측 기업인 그 다음에 정부 이래갖고 이 협의체가 있는 거예요. 다른 나라는 이런 것이 생기기 전에 노동운동이라고 하면 무조건 정치운동을 나가는 게 정치운동. 그래서 어느 나라든지 어느 국가든지 노동당이 거의 대부분이 노동당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노동당이라는 이름을 안 가지고 있는 수많은 정당들이요. 거기 힘들이 전부 다가 운동하는 노동조합을 그 사람들로 힘을 근간을 해가지고 정치운동하는 이런 요소가 굉장히 발달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발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껏 해봐야 지난번에 통진당 같은 거라든지 지금 민주당이라고 하는 야당이라고 하는 그 요소에서 이 노동운동, 소위 말하면 야권 중에서 일부 요소가 있지. 하나의 정부 정책 움직임에 영향 줄 수 있는 노동당이라고 하는 어떤 단위, 어떤 색깔을 두는 이런 건 없어요. 바로 이것이 우리나라가 복지정책을 시행하는데 굉장히 다른 나라하고 차이가 되는 특색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요소 때문에 현재적으로 전 세계 소위 말하는 OECD 국가 20개국도 마찬가지예요. 20개국이나 또 여러 나라 대별을 해서 어느 정도 선진국이라 하는 데서 적어도 복지정책을 시행한다 하는 그 나라하고 비교해 보면요, 비교 못하죠. 1대1로 딱딱딱 갖다 대면은 월등히 우리나라가 낫단 말이에요. 근데 요런 나은데도 불구하고 지난 시간에 폐단 자체를 반드시 염두에 두고 복지 정책으로 갖고는 절대로 전 세계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없다. 이것 갖고 우리의 복지 정책을 보고 다른 나라 사람들로 따라오라. 안 된다. 왜? 이거는 철저하게 상대적이 돼요. 복지 정책은 다른 나라를 통해서 이래 해락해가 되는 게 아니고 그 나라에 맞는 아주 특이한 환경, 그 나라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어떤 사회 구성에 나타나는 여러 요소들, 그것이 다 결부가 돼가지고 복지정책을 가지고 서로 간에, 우리는 이랬다, 저건 저랬다, 이래 돼야 되지. 어떤 일정한 한 나라의 복지정책을 가지고 다른 나라에다가 맞춘다. 어림도 없어요. 그럴 것도 뭐, 진작 그 나라들이 복지정책이라는 구조를 가지고 다른 나라 해갖고 될 것 같으면 그 나라들이요, 왜 OECD 20이라든지 이런 데 머물고 있겠어? 자기들이 그런 정책을 할 수만 있으면 당장에 어느 모델 들어오면 할 수만 있으면요, 어디 그 사람들이 어디 참 힘이 없어, 뭐가 못해. 안 되기 때문에 각 나라마다 복지정책은 그 나라만의 독특한 환경 속에서의 주어지는 주관적이면 주관적이지 절대 이거는요 서로 간에 비교해 볼 수 있는 공통적으로 해놔놓고 야 우리 이쪽에서 이래 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고 있어? 당신은 어떻게 이래서 전체적으로 비교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은요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지정책에 대해서 분명히 지난 시간에 폐단도 있고 폐단이 있고 그리고 폐단이 있음을 불구하고 우리나라 복지정책이 단연 전 세계 가운데 가장 어뜸의 모양으로 지금 진행이 되어 있다 현재는. 근데 이게 언제까지 가지 못한다 하는 약점이 있단 말이에요.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했지만 복지정책은 어쩔 수 없이 약점이 크게는 두 가지 있다. 지난 시간에 한 가지는 이야기했죠. 왜냐하면 노동운동이라고 하는 이 요소가 이 노동운동이 주체가 되는
노동운동이 바로 하나의 기업행체에서 산업체로 해갖고 포용이 되는데, 산업체 안에 들어가서 기업주와 더불어서 노동운동자가 기업 안에 두 가지 요소가 있어갖고, 한쪽엔 세금을 많이 내고 한쪽에는 소득을 많이 내는, 소득에 대한 소금을 많이 내면서 하나의 이 전체 국가의 복지비를 감당하는 요소의 지금 구조가 있는데, 이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 노동운동이라는 게 들어가면서 잠재적으로 붕괴, 산업체 붕괴가 어떻게 잠재적으로 있는 거 아니에요. 산업체 붕괴 요소가 하나가 분명히 있고, 그래서 복지정책 갖고 나아간다는 이것 자체는요, 누구든지 기대를 못하고 누구든지 이거는요 내세울 수가 없다 이거예요. 또 하나 더 있는 건 뭐예요? 이 산업체가 노동운동에 대해서보다도 또 기업주가 아무리 튼튼하고 노동운동이 아무리 안 한다 하더라도, 기업 자체에 대해서 그 건실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하는 것이 기업이 살아남느냐, 요 문제는 기업이, 산업체가 이거는 두고 빼놓을 수 없는 고민거리예요. 고민. 항상 기업은 현재 상태에서 계속해서 유지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는요 현재적으로 항상 고민하는 기업의 속성이 있다. 속성. 그런 속성들이 모여서 기업들이 모여서 국가는 산업체 전체에 대한 지원해서 그거하고 연결해서 복지비가 산출되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기업의 부도라는 것은 전 세계 지금 어느 국가라든지 어느 기업이 가장 안전하고 어느 기업이 앞으로 몇십 년을 갈 거다, 이 보장을 할 수 있는 나라가 한 나라도 없다는 거예요. 한 기업이라도 우리는 튼튼하다 이라는 기업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런 요소가 크게 두 가지 복지 정책을 가지고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사명적인 전 인류를 대상으로 해서 나아가는 데에, 복지 정책은 뭐 내세울 수가 없는 필연적인 어떤 그 불안 요소, 그런 게 있어도, 그런 게 없어도 다른 사람이 내놔도 뭐 따라올까 말까 하는데, 그게 필연적으로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폐단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폐단에 대한 문제는 아까 대한민국에 한해서 국한되는 어떤 거 되지만은, 이 내용은, 이 어떤 그 결정적인 어떤 결함은 산업이라 하는 이 요소 때문에, 그가 가지고 있는 노동자와 사업주와의 관계 갈등, 그 다음에 또 산업체가 유지된다 하는 그 요소는요, 이거는 전 세계 어느 기업이나 어느 국가나 똑같이 적용이 되는 문제다. 그러므로 복지정책 가지고는 어느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를 따라오라든지 너희도 이래봐라 할 수 없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이걸 우리가 이거요 정말 그냥 지나가듯이 했었다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내가 살아가고 있는데 내 후손들이 앞으로 어떻게 사느냐, 이 문제하고 연결하면요, 이건 식은 땀을 흘려야 될 문제란 말이야. 나는 지금 복지정책을 받고 있는데, 나는 복지 수혜자인데, 내가 복지 수혜자로 받는 것이 과연 좋으냐 안 좋으냐, 자기가 앞으로 타계하고 한 사람 한 사람 이 땅에 없어 숨 거두고 사라질 때 남겨두는 자손들, 그 자손들을 생각하지 않으면 않을 수 없잖아요. 우리가 다 나이를 먹어 10년 20년 그냥 슬쩍슬쩍 넘어가는데, 어느새 그 건강하던 사람이 어느새 힘이 없어갖고 팔다리 쓰시고 안고 일어서니 힘들고, 조금만 걸으면 뭐 한숨이 쑥쑥 나오고 말이에요. 쉬고 싶고. 옛날에 생각도 못한 현상들이 내 몸에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이 사라지니까 아니 나도 사라지는갑다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만 말만 하고 넘어가 되느냐 이거지. 지금 현재 내가 자손들 남기두고 가는데 자손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지 모르는 게 뻔한데 그냥 막 바라보고 앉았다가 그 가면 되겠느냐. 요 내용 때문에 이 복지 정책이 갖고는 전 세계 인류를 데리고 같이 우리가 참 같이 가자 할 수가 없다. 하게만 못 만든다.
도대체 우리도 자신 없고 인류 전체도 받아들이지 않을 뿐더러 장담 못하는 그런 영대를 갖고 우리가 복지정책을 내세울 수 없다. 그럼 어떡하느냐는 거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이게 남의 이야기처럼 쏙 지나갈 내용이냐. 내 맘은 지금 당장 코앞에 돈 국가 주는 몇 푼 그거 받아갖고 내가 저쪽부터 해갖고는 안 받아도 되는 사람 같으면 겁을 해야지. 안 받으려고 하는 것이 살아나는 것이. 복지정책에 대해서 국가에서 돈을 주려고 하는데 내가 안 받을 형편이 되는데 왜 내한테 주느냐.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 오히려 건강한 국가사회고, 그래 함으로써 내 후손들이 살아가는 어떤 분명히 방편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지정책을 가지고 이런 복지정책을 하니까 국민들이 좋아하더라. 이런 복지정책을 하니까 당장에 국가 어떤 문제가 없더라. 이런 내용은요 안 맞는 거예요. 이 가장 우리가 그 복지정책하고 그 비슷하면서 지금 현재 우리가 그 쏟고 있는 내용 하나가 해서는 안 되는데 사회적인 제도가 남아있는 내용이 그게 보험이잖아. 보험. 복지하고 비슷한 느낌이 들잖아요. 보험 가입 해놓으면 뭔가 다음 세대가 다 준비될 것 같은데 보험 때문에 일어나는 사건 사고들이 나날이 이게 참 상상을 초월하는 정도였던 사건으로 연결되면서 사건마다 거의 대부분이 보험하고 다 연결되어 있는 요소들. 뭐예요 우리가 지금 복지 해놓으니까 전부 다 복지 수혜자만 되려고 하지. 내가 복지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내가 당당하게 내 자리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 이런 생각 안 하고, 보험을 해놓으니까 전부 다 보험 들어가는 그거 하면 전부 다 자기 노후가 보장된 줄 알았는데 노후 보장되기 전에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지. 그 보험 가입한 것 때문에 보험금 타려고 다른 사람이 빨리 타려고 그런 과정을 한번 생각해보면 어느 상황에 복지비를 탈락하는 사람이나 너무 보험금 들은 거 탈취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나 그런 속에 어느 누가 자기 자손들 후손들이 살아가는 요소하고 그걸 비교해서 이게 옳은가 안 옳은가 그렇게 비교하면 어떻게 그런 일을 하겠어요. 지금 여기서부터 이제 계속 나오는 거는 바로 지난번에 이야기했지만 이 2012년 이후에 인류의 상황 경제 상태 할 때 이 부분 요 반 나가는 이 부분에 위에는 문명 달성 산업이라 문명 달성. 근데 아래는 자녀 양육 산업이라면 밑에 자녀가 그죠. 우리가 남기는 자녀. 칠판에 좀 노트 좀 하락하다가 요 정도는 넘어갑니다만은 아이를 출생할 때는 분명히 좋아했잖아요. 근데 그 좋아하는 것이 내가 늙어 죽었으면서도 좋아해야 되는데 이게 돈 때문에 보험이라든지 복지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아니 가족 간에 돈 그거를 많이 가지는 것, 돈 가지는 건 내가 활용하는 것 때문에 태어남으로서 좋아했던 그 부모 자녀 관계가 그것이 세월이 좀 지나가면서 집안의 원순한 소리를 들었어야 되겠느냐. 그런 관계를 만들어놓고 내가 후손들 남겨두고 한다는 것은 선조로서는 그게요 절대 바른 자세가 아니지. 그런 내용 때문에 지금 여기 요 밑에 부분이 자녀 양육이라. 자녀 양육. 자녀 양육 산업. 여기도 산업도 관계됩니다만은 자녀 그 다음에 양육. 이게 사실은 달려. 자녀 관계에 있고 양육은 또 양육대로 이런 것이 한 대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대대로 가야 되니까 이게 양육이라는 것이고, 산업이라는 것은 바로 이것은 경제에 관계되니까 위에 여기는 문명 달성 산업. 이거는 지금 현재 말하는 산업 그 전체를 가지고 문명을 보면서 하나의 발달돼가는 그 내용을 갖고 우리가 하나의 비꼬는 듯한
그런 내용에서 문명 달성 산업이고, 밑에는 인간관계로 해서 결국은 우리가 산업 자체의 구조는 위에가 문명 달성 산업이라는 구조가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대응이 돼야 돼. 대응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의 큰 산업체가 전 인류 간에 이제 돌아가는데, 그 돈이라는 것 때문에, 돈이라는 통일을 통해서 갔는데,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살아가는 구조하고, 돈은 없더라도 인간간의 관계, 그 관계를 중요시하면서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의 청을 두텁게 만드는 거예요. 서로 간에 기대고 서로 간에 의존하는 이런 관계를 만들어내는 그런 구조로 가야 사람들이 살아남는다. 결국은 자녀들이 살아남는다는.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